내일 장을 대비하는 3월 9일 월요일 시황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3월 8일 일요일이고 내일 월요일 장을 대비하는 시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쟁과 유가와 고용이라는 세 개의 변수가 동시에 시장을 흔드는 국면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S&P 500은 90포인트 하락한 6,740에 마감했고 낙폭은 1.3%였습니다. 다우존스는 장중 한때 945포인트까지 급락했다가 낙폭을 줄여서 453포인트 하락한 47,500일에 마감했고 나스닥도 1.6% 가까이 빠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9% 하락했고 TSMC ADR은 4.2% 급락했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주간 기준으로도 연초 이후 가장 부진한 한 주였습니다. CNN 프리마켓 기준으로 다우 선물은 503포인트 추가 하락, S&P 선물은 95포인트 하락, 나스닥 선물은 388포인트 하락을 가리키고 있어서 내일 월요일 미국 시장 개장은 추가 갭다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숫자들이 시사하는 건 주말 동안의 지정학 리스크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변수인이란 전쟁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이 전쟁 8일 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버 공군기지에서 전사한 미군 6명의 유해 송환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 앞에서 이란을 아주 세게 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 항복 외에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 44척을 격침했고 공군 전력을 사실상 제거했으며 미사일 발사대의 약 70%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누군가가 직접 가서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60% 농축 우라늄 450kg은 무기급으로 전환하면 핵폭탄 1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란 측 상황을 보면은 탄도미사일 발사량이 1일차 350발에서 8일차 15발로 급감했고 드론도 1일차 294대에서 8일차 12대로 줄었습니다. 무기가 고갈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이란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공격 드론이 두바이 국제공항을 타격했고 쿠웨이트 시티 사회보장청 건물에서도 이란 드론 공습 이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도 폭발이 발생했는데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 다이에 지역에 야간 공습을 감행했고 베이루트 도심 라마다 호텔을 겨냥한 드론 타격으로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이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확전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현실적으로 분쟁이 단기간 내 종결될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유가입니다. 금요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2.69달러로 8.5% 급등하면서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도 90.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2척뿐이었고 이마저도 유조선이 아닌 일반 화물선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내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3월 내내 호르무즈 해협 흐름이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면 2008년과 2022년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 몇 주 안에 걸프 지역 모든 에너지 수출이 중단되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UAE는 해상 유전 생산 수준 조정을 발표했고 쿠웨이트도 감산폭을 하루 10만 배럴에서 30만 배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아양 원유 가격을 2022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했습니다. 파이프라인과 대치항로를 통한 우회 물량은 하루 90만 배럴에 불과해서 이론적 잠재력인 360만 배럴에 한참 못 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고 전략 비축유 사용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시장은 이 말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일본도 전략 석유 비축 방출을 검토 중이고 한국은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UAE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 이상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요일 나온 미국 2월 고용 지표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마이너스 9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플러스 5만 5천 명이었는데 아예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이고 12월 수치도 플러스 4만 8천에서 마이너스 1만 7천으로 대폭 하향 수정됐습니다. 실업률은 4.3%에서 4.4%로 올랐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에서 62.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3.8%,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고용은 악화되는데 임금은 여전히 끈적끈적하다는 것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유지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최악의 조합입니다.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에 7.2% 폭락해서 2024년 8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고 화요일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하면서 이틀간 누적 낙폭이 18%에 달했습니다. 이건 9.11 테러 때의 12% 급락을 넘어서는 역대급 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펀드가 가동되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 급반등이 나왔고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5,584에서 0.02% 소폭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3.4% 올랐습니다. 하지만 야간 선물은 다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대만 지수 선물 야간장은 1030포인트나 빠져서 32,673에 마감했습니다. TSMC ADR이 4.2% 급락한 여파로 내일 대만 증시도 33,000선 방어에 들어갈 전망이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문제입니다. 유가 상승이 한국의 국제 수지를 약화시키고 이게 환율 약세로 이어지면서 외국인이 원화 자산을 파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금요일에 시장을 지탱했고 금융투자의 코스닥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증가세이고 비투자액도 사흘새 1.3조 늘었다는 건 유동성은 아직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내일 장전에 미국 선물 하락분이 반영되면 시초가부터 다시 매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핵심 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오라클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EPS 1.7달러, 매출 169억 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 OCI 클라우드 성장이 고정 환율 기준 약 80%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TD코에는 목표가 250달러를 제시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오라클 실적이 AI 인프라 투자의 건재함을 확인시켜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같은 날 에어로바이런먼트와 니오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에는 미국 2월 CPI가 나옵니다. 1월 CPI가 전년 대비 2.4%로 둔화 흐름이었는데 유가 급등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시장이 예의주시할 겁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나우캐스팅 모델은 2월 CPI를 전월 대비 0.25%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충격, 본격 반영되는 건 3월 이후이기 때문에 2월 수치 자체보다는 향후 경로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목요일에는 어도비, 루브릭, 울타뷰티 실적이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젠슨 황이 세상을 놀라게 할 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시장에서는 실리콘 포토닉스와 CPO 기술 확대, 루빈 아키텍처 관련 발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SMC 경영진이 CPO가 이미 실증과 샘플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어서 루빈 울트라 세대에서 구리 인터커넥트에서 광 인터커넥트로 전환이 본격화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GTC가 반도체 섹터의 심리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느냐가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로 이어지는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별 이슈를 보겠습니다. 먼저 방산입니다. JP모건이 한국방산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KAI 모두 중동 분쟁 격화에 따른 긴급 무기 보충 수요에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엠셈2가 96%라는 최고 수준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기존 고객들로부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는 최대 20조에서 4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도 다극화 세계가 국방비 지출의 구조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노스로 그루먼 목표가 765달러, 제너럴 다이내믹스 목표가 41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방산은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강해지는 섹터입니다. 한국 투자자 미국 주식 매수 상위에도 로키드 마틴이 16위, 에어로바이런먼트가 22위, 방산 ETF가 30위에 올라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HSBC가 삼성전자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상향했고 영업이익 전망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2분기 공급가 2배 인상 소식이 나왔습니다. 1분기에 이미 100% 인상했는데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AI 추론 수요 폭증으로 대규모 데이터 저장 수요가 급증하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등 고부가 제품에 집중하면서 낸드 생산량을 줄인 결과입니다. 128기가비트 MLC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한 달 만에 33.9% 올랐고 1년 전 대비로는 452% 급등했습니다. 파이슨의 2월 매출도 역대 최고를 또 경신하면서 전년 대비 169% 성장했습니다. 차세대 HBM 관련해서는 20단 적층 시대를 앞두고 JEDC에서 두께 규격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775 마이크로미터 규격을 800 마이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다뤄졌는데 이게 확정되면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속도가 늦춰질 수 있어서 BESI가 16% 급락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HBM사 사양에서 듀얼 빈 방안을 검토하면서 성능보다 공급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흐름 변화를 시사합니다. 광통신 섹터는 GTC를 앞두고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C&I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면서 목표가를 355달러로 올렸습니다. 800G 플러그업을 시장 점유율, 400G 점유율 확대, 누비스 인수를 통한 CPO 역량 강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에이페소프트 일렉트로닉스, 브로웨이브, 럭스넷 등 실리콘 포토닉스 모듈 양산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고 S&P 500 정기 리밸런싱에서 루멘텀과 코이런트가 3월 23일부터 신규 편입된다는 소식도 광통신 섹터에 긍정적입니다. 버틱스도 함께 편입됩니다. 에너지 섹터는 유가 급등에 직접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상위에 엑스모빌 5위, 에너지 셀렉트 ETF 9위, 프로쉐어즈 원유 레버리지 ETF 17위, 옥시덴탈 25위, 쉐브론 31위, 쉐니어 에너지 37위, 코노코필립스 45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BMO가 웨스트레이크를 매수로 상향한 것도 중동 긴장으로 폴리에틸렌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세계 폴리에틸렌 생산 능력의 15%를 차지하는 중동 물량이 사실상 멈춰 있으니까요. 안전자산으로의 이동도 뚜렷합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5,1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은도 80이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금 장기 전망을 4,500달러로 올렸고 2026년 말 목표를 6,300달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자 매수 상위에도 금광주 3배 레버리지, ETN, 은입 ETF, 은현물 트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 섹터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탱커 운임 지수가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VLCC, 스팟 운임이 역대 최고가로 성약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리스크로 아시아 석유 구매자들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운송거리가 길어지고 선박 수요가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LNG선 내척을 수주했고 신조선가는 2억 5,400만 달러입니다. 2차전지 섹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인터배터리 2026이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SK온이 셀투팩 기반 통합 패키지를 처음 공개하고 삼성 SDI가 ESS 화재 예방 AI 소프트웨어를 선보입니다. 유럽에서 IEA 이 산업 가속화 법안 초안이 발표되면서 역내 생산시설 요구 조건이 강화될 전망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유럽 내 양극재 생산 캐파를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이라는 점에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는 부진하지만 하이브리드는 강세이고 이미 셀 메이커들의 실적에는 이 부진이 반영돼 있어서 추가 하향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양해 관련 소식도 챙겨야 합니다. 전인대에서 15차 5개년 계획 109개 중대 프로젝트가 발표됐고 6대 핵심 네트워크 중심으로 7조 위안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AI 산업 규모를 10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국가 M&A 펀드 설립, 1,000억 위안의 재정금융 협력, 내수 촉진 도구 등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보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올해가 미중 관계의 중요한 해라면서 고위급 교류 일정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헬륨 공급 이슈도 반도체 업계의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카타르가 주요 헬륨 공급국인데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오랫동안 다양한 공급망과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왔다며 영향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고 TSMC도 현재로서는 큰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일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피셔의 말처럼 역사적으로 전쟁이 전 세계적 약세장을 초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1967년 6.1 전쟁, 1991년 사막의 폭풍작전, 2003년 이라크 침공 모두 조정 후 빠르게 반등해서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가 사실상 막혀있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다른 차원의 공급 충격이 진행 중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번 페르시아만 원유 공급 타격은 하루 1,710만 배럴로 2022년 러시아 생산량 타격의 17배 규모입니다.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의 흐름이 언제 정상화되느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분쟁 완화. 둘째, 유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보호. 셋째, 이란이 특정 목적지를 가진 유조선의 안전한 통행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유가는 계속 오릅니다. 중국 화물선 아이언 메이드노가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은 세 번째 경로의 작은 단서일 수 있지만 아직 중국과 이란 간의 원유 및 LNG선 안전 통과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은 달러 시대의 끝과 신흥국 시대의 서막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원유와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장기 국채와 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것을 제안했고 정책적 공황이 없는 한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경신하기는 어렵지만 달러 약세장 체계를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붐 수혜주들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흥국 ETF 가격이 55, 달러 위에서 안착하면 20년 박스권을 탈출한 새로운 상승 국면이라는 기술적 판단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계산이 돌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250조를 가정하면 FCF가 약 175조 원으로 추정되고 그 절반을 주주 환원한다면 87조 원입니다. 본주와 우선주 합산 시가총액 약 1,300조 대비 총주 주환원율이 6.7%에 달하고 우선주 기준으로는 9.1%에 해당합니다. HSBC가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올린 것도 이런 이익 규모 확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S&P 500 EPS 추정치 변화를 보면 2025년 EPS가 271달러, 2026년이 314달러, 2027년이 365달러로 모두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유가 변동성이 진정되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신호만 나오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베팅하기보다는 변동성에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 장에서 구체적으로 봐야 할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국 선물 하락폭이 개장 전에 줄어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P 선물 95포인트 하락이 유지되면 코스피도 상당한 갭다운이 불가피합니다. 둘째, 주말 동안의 중동 상황 변화입니다. 이란 지도부 선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향후 24시간 내 예정된 선거 회의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유가의 방향입니다.
브렌트가 95달러를 넘어서 $100로 가느냐 아니면 90달러 아래로 밀리느냐에 따라 시장 심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코스피 야간 선물의 최종 방향입니다. 지난주 100조 원 안정화 펀드가 개인 투자자의 투심과 만나서 급반등을 만들었는데 이 수급 구조가 내일도 유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섯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유가 상승과 외국인 매도가 환율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외국인 이탈은 가속화됩니다. 정리하면 내일은 미국 시장의 추가 하락 여파와 중동 리스크가 겹치면서 시초가 갭다운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주 경험했듯이 안정화 펀드와 개인 매수세가 작동하면 장중 반등도 가능한 양방향 변동 성장이 예상됩니다. 방산과 에너지는 전쟁 수혜 테마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는 GTC 기대감과 낸드 가격 인상이라는 호재가 있지만 유가 부담과 외국인 매도라는 여풍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CPI와 화요일 오라클 실적이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유가 변동성이 진정될 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낙폭 과대 실적주 중심으로 분할 접근